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퍼실조아님, 네, 후니맘님, 네, 플러스웨이브님, 다트오일님, 네, 체리블라썸님, 네, 이심전님, 박연헌터님, 네, 반갑습니다.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윤님 어서오세요. 꾸팡님 네 반갑습니다. 네 레드라이컨님 네 이기양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월 31일 네 10월의 마지막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제가 목요일 날 네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한 추억 얘기도 드렸고 그런 이제 10월의 마지막이 되면 늘 어렵것 예전에 이제 하던 그런 이제 추억 얘기들을 이제 드렸었는데 올해는 그 추억들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입에 담기 진짜 부담스러운 그런 또 내용들이라서 힘겨운 오늘 다들 오늘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는 조금 접고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말미에 오늘 또 그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아주 가볍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차분하게 좀 다운된 그런 이제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쨌든 또 10월 마지막 날이지만 월요일 출발입니다. 월요일 출발이고 내일은 또 11월 1일 새롭게 출발하는 달.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는 요일. 이게 월요일이고 내일은 또 11월 첫날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날짜는 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일상들은 늘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일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또 하셔야 되고 또 뭐 보내야 되는 일은 또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한 번 더 이렇게 되뇌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너무 허하다, 너무 비참하다, 또 어떻게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 이런 또 마음들도 드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상으로 또 와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이제 여기 참석하신 또 방송에 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일들은 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곡물주와 탈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또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 상태도 이제 수급은 늘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오르고 또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제재한 그런 이제 제재 상황으로 만들어서 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무기를 이제 이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그런 이제 러시아의 그런 이제 전술로 인한 우리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급등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롭게 또 러시아의 그런 이제 곡물 협정에 대한 중단 선언이 또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곡물주들의 주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물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곡물주 내용과 최근에 지금 이제 펄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탈플라스틱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순환매 돈다.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테마도 순환매를 돌고, 그리고 종목들도 순환매를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곡물주들이 이제 그동안 앞에서 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또 낙폭과대를 키우면서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낙폭과대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또 재료가 나오고 또 차트상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런 이제 뉴스라든지 이슈만 생기면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바뀌어가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탈플라스틱 또 부분도 또 얘기를 해드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렇게 이제 내용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시황부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이제 해외 지수부터 보면은 다우 지수가 2.59%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87% 네, 급등을 했고 S&P 500 지수가 2.46% 네, 급등을 했습니다. 양봉 조금 길게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다우지수가 2.59% 정도 상승을 하면 예전에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대부분 한 4%대 이런 이제 3% 후반 4%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우지수가 더욱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지수라고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금 2.59%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지수는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차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보시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탈출했다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2.59% 급등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2.67%까지 급등을 보였던 다우지수인데 여기서 만약에 확 크게 이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이제 전조점을 깰 만큼 그런 이제 바닥을 아주 강한 바닥을 잡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그 신호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이제 전조점을 깰 만한 그런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이 지금 아주 좋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양 지수 모두 또 이제 오늘 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1.11% 오늘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1.12%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찬가지로 미국 지수의 상승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조절론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애플 그리고 인텔 이런 이제 실적 호조 소식이 지금 이제 우리 지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인터넷 등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강세를 오늘 보였는데
보면은 이제 네, 인텔, 그리고 뭐 애플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애플부터 보면은 이제 미국의 애플부터 보면은 오늘 아주 큰 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56%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8.7%대까지 오늘 급등을 보였던 애플입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밤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실적이 이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도 오늘 10.6%대 네, 상승을 보였던 인텔입니다. 장중에 11.2%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인텔과 애플입니다. 그 외에 또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4.2%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기술주들의 또 하락이 또 이렇게 눈에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술주들이 또 이렇게 조금 하락을 보였지만 오늘 아주 크게 반등이 나왔죠. 네, 그래서 또 알파벳 또 오늘 이제 4%대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을 보였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또 보면은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네 4.9%대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렇게 이제 9%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뭐 인터넷 관련해서 이제 이 기술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의 영향과 함께 우리 지수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들도 업종별로 또 그렇게 상승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이제 시가총액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던 오늘 하루였는데, 시총상위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장중에 4.5%까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목요일과 금요일 요때가 미국 지수,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술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삼성전자도 금요일 날 좀 큰 폭 다시 하락을 했는데, 요 상승분을 반납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 다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좀 최저점을 이제 형성을 했었는데 9월 말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우 지수를 얘기를 드릴 때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죠.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뭐 네이버 네, 그리고 카카오 이런 이제 인터넷 주들도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뭐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조금 이제 수급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던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뭐 2,324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이제 1.1%대 양지수 모두 이렇게 잘 마감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게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오늘 준비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수혜주 분석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러시아의 곡물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협정에 대한 그런 이제 중단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하나 띄워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곡물 수출 협정 파기 여파 이렇게 해서 미국 밀, 옥수수 등 이제 이런 등 가격이 이제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값 상승세 또다시 이제 위기, 식량 위기 우려 재현이라는 이런 이제 부제목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이제 중단 선언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31일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러시아의 그 이제 수출 협정을 이제 중단시킨다는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곡물 가격들이 이제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물 가격은 이제 그 오늘 이제 뭐 옥수수 선물 가격이 2.28, 뭐 대두유는 2.27 각각 상승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미국 시카고 거래 연질 적색 그 겨울 밀 선물 가격은 이제 전거래일보다 5.73% 뛰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런 이제 그 수출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한 이유가 그 러시아는 이제 그 크림 반도에 주둔한 이제 자국 흑대 함대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송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그 이제 흑해 함대 흑해를 이제 그 흑해에 그 함대에 그 우크라이나 곡물을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이제 수송 협정에 이제 그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곡물에 대한 가격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국제적으로 식량 위기론이 계속 이제 이게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제 식량 위기가 굉장히 이제 주된 그런 이제 뉴스 내용이었을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해외 그 종합 차트인데 이제 곡물 가격을 한번 보면은 네. 예, 가격대를 보면은, 네. 여기 이제 2020년대, 네. 2020년대에 우리 이제 그 3월, 이쯤에 보시면은, 여기 최고저가를 이제 이뤘던 이제 밀 가격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등을 시작을 해서 가격이 점차 이제 오르면서 여기 7월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던 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밀 가격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흑해를 통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들이 수출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러시아에서 같이 협정을 하면서 곡물 가격이 이제 안정권을 찾았습니다. 안정권을 이제 찾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렇게 내렸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제 밀 가격 말고 또 이제 대두 가격, 네 대두 가격도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죠. 앞에 이제 밀 가격과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대두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지나서 5월, 6월, 7월부터 상승을 해서 거의 7월에 최고가 경신을 할 만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두 가격은 이제 4월에 좀 급등을 하고 조금 안정권에 들었다가 다시 또 급등을 했던 대두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밀과 대두, 옥수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곡물들이 이제 차트를 봤을 때, 네.
차트를 봤을 때, 네, 밀 가격대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올라올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상으로 한 번은 이제 올라올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특히 좀 이제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운 이제 낙폭이 크게 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빠지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테마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이제 제가 목요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있으면 바로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두 같은 이제 경우에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거의 여기 이 지점부터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부분 좀 급등했던 이 부분은 좀 빼놓고 선을 그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했던 이렇게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전쟁이 고조되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제재 방안으로 해서 곡물을 무기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말 급등을 했었던 이 내용들은 이제 빼고 봤을 때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곡물 협정을 이제 파기를 한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 전쟁이 새롭게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또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들이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원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에 관련된 테마들이 낙폭과대 이런 낙폭과대를 크게 키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그 종목들로 보면은 이제 네. 봤을 때, 네. 오늘 이제 네. 오늘 이제 그 곡물 관련주로서 그 사료주부터 네, 사료주부터 보면은 이제 곡물 관련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료주, 비료주 그리고 농업 관련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섹터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사료주부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사료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료주를 보면은 이제 오늘 한일사료가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장중 22%까지 네, 급등을 보이고 오늘 15.6%대 마감을 했는데 한번 사료주들 차트를 보시면은 좀 거의 비슷합니다. 6월에 크게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8월에 반등을 보였는데 금리 인상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들었던 부분들을 또 다시 놓고 다시 또 상승을 했지만 또 금리 인상
부분으로 해서 상승한 부분을 또 다시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거의 이제 바닥을 형성한 낙폭 가대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크게 낙폭을 키우고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여기도 보시면은 6월 이후에 거의 이제 거래 없이 쭉 이어져 오다가 8월에 소폭 또 거래량을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쭉 또 거래 없이 조금 이제 눌렀다가 다시 또 거래를 만들면서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낙폭가대를 키우면서 조금 또 옆으로 눌렀던 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거래량 또 나오면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고려산업, 네, 고려산업도 보면은 앞에 보신 한일사료와 거의 뭐 차트 모양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점이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 고점이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11,000원대고 여기 거의 이제 4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고 6월에 보시면은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거의 만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만원대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월부터 봤을 때 거의 저점을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이제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지금 현재 4,780원 대를 만들었으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9월 고점이, 네, 9월 고점이 여기 7,000원대입니다. 거의 7,000원대 정도 되고, 그리고 뭐 10월 이렇게 이제 9월 고점이 7,000원대에서 또 4,400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제 최저점을 형성한 10월에 4,400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또 떨어진 거기 때문에 7,000원에서 4,400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30% 조금 넘게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아주 크게 낙폭 가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곡물주입니다. 그래서 고려산업, 한일사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10월에는 뭐 이거 보시면은, 네, 큰 거래 없이, 네, 여기 큰 거래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주르륵 종목이 주르륵 이렇게 흘렀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다 보니까 거래도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다른 이제 그런 낙폭을 키우는 부분이지만 개인들이 투매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 곡물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낙폭가대들이 이제 낙폭가대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흘렀다고 해서 뭐 회사가 뭐 잘못됐거나 회사에 대한 이런 이제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이제 개인들이 투매를 한 건데, 그때 이제 개인들이 이런 이제 대부분 개인들이 이렇게 버리고 떠났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우리 이제 증시 이제 상황에 개인들이 많이 털려 나갔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상황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이제 러시아가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세가 좀 이렇게 또 상영되면서 그 군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진격으로 인해서 그 군인들이 그 전시 그 도시에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총알이나 무기를 버리고 막 살겠다고 도망갔던 것처럼 이제 거기에 또 지금 이제 그 전쟁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유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뭐 총알이라든지 무기를 버리고 막 이제 살겠다고 도망갔던 것처럼
여기 주식시장에도 개인들이 여기서 다 버리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율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들이 많이 틀리면서 굉장히 증시 상황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투매가 심해지면서 이런 이제 낙폭과대를 크게 키웠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이제 낙폭과대가 좀 너무 심하게 나온 거는 이제 원래 다시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이제 10월 이렇게 10월에 있었던 이제 이런 가격대로 해서 이제 7,000원 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사료, 고려산업 이렇게 종목들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고 그 외에 또 대주산업, 네,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죠. 네, 최근에 9월 이후에 낙폭을 크게 키우고 10월에 크게 낙폭을 키웠던 종목이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했던 대주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대주산업도 오늘 장중에 14%까지 네,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 또 팜스토리, 네,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죠. 네, 6월 이후에 크게 낙폭을 키웠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6월 이후니까 거의 뭐 4개월, 5개월 가까이죠. 6, 7, 8, 9, 10 거의 5개월 가깝게 이제 낙폭과대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거의 가격 조정, 뭐 기간 조정을 거의 충분히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차트상 지금 이제 곡물 부분들 그 자원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밀과 대두가 차트상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지금 우리 이 곡물 가격, 곡물 이 사료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차트상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이제 근데 그 원자재 가격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이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이제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새롭게 또 더 새롭게 또 보도가 되고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이제 사료주나 비료주 뭐 농업 관련주, 음식료 업종 이런 이제 곡물 관련주들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비료주들 이렇게 아주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KC피드도 오늘 장중에 13.9%, 14% 가까이 네, 급등을 했고 그래서 뭐 거의 뭐 비료주들 거의 차트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한탑, 네, 미래생명자원, 네, 그리고 뭐 대한제당, 네, 대한제당도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장중에 17%까지. 그리고 이제 뭐 우성, 네, 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료주들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또 사료주들 그리고 이제 비료주를 보게 되면 비료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주들도 뭐 앞에 보셨던 사료주들과 거의 뭐 차트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뭐 효성 OMB도 6월 이후에 이렇게 낙폭을 키웠다가 반등을 보였는데 이렇게 9월에 10월에 따라서 주르륵 또 이렇게 헐려버렸던 낙폭 가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던 효성 OMB고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효성 OMB입니다. 그리고 남해화학, 네, 대표적인 효성 OMB 남해화학이 비료주죠. 네, 남해화학도 앞에서 보신 효성 OMB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주르륵 흘렀다가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조비, 네, 그리고 뭐 누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비료주들 오늘 대부분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과대를 크게 키운 것에 대한 반등이 나온 그런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음식료 업종 관련주도 신성홀딩스가 오늘 아주 강세를 보였죠.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다가 풀리면서 오늘 14%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 이후 크게 낙폭을 키우고 이제 9월, 10월에 새롭게 더 이렇게 낙폭과대를 크게 키운 종목,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신성홀딩스입니다. 신성홀딩스, 그리고 대한제당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네오크레마, 네오크레마도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폭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샘표, 샘표도 오늘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샘표는 오늘 거의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을 보였던 부분인데, 샘표는 9월에 잠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또 10월에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눌렀던 샘표가 오늘 같이 곡물 관련주로서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 외에 또 샘표 식품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장중에 10%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샘표 식품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이 같이 나왔고, 그리고 농업 관련주들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관련주들도 아주 종목들이 이렇게 또 했고, 오늘 골든 센츄리가 농업 관련주로서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는 새로 이 농업 관련주 외에 지금 이제 농업 관련주들은 이제 이런 이제 오늘 이슈됐던 러시아의 그런 이제 부분 외에도 3분기 그 농업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부분으로 해서 그 농업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호실적으로 인한 그런 이제 실적 개선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늘 또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동 종목이 최근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좋게 개선이 됐던 기업인데, 대동은 이제 이 미국 그 중소형 농기계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좀 성공적으로 공략을 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동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또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이제 계열사 기업들도 조금씩 같이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이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보였고, 또 대동으로 관련 그 이제 기업이죠. 대동기업. 대동기어도 오늘 장중에 9.68%까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의 그 이제 그 동력 전달 장치 부품 이런 이제 부품들을 제조를 해서 대동에 이제 납품을 하죠.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동기어가 자회사이고 이게 대동의 이제 그 주 거래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동 오늘 이렇게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고, TYM, TYM도 TYM은 이제 금요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YM 같은 경우가 이제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이런 이제 농기계를 제조를 하는 이제 기업인데, TYM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농기계를 수출을 하는 이런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농기계를 수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를 수출을 그 미국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늘 또 이제 이런 관련해서 실적도 개선이 됐고 또 오늘 관련 또 재료로 해서 오늘 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뭐 아세아텍도 오늘 관련주로서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곡물 급등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러시아에서 앞으로 어떤 이제 부분들을 조치를 할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이제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이제 그 곡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많죠. 그래서 뭐 그 구리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지금 천연가스 뭐 또 국제유가 그런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에 관련된 모든 이런 부분들이 무기화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테마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면은 그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6월에 조금 낙폭가대를 키웠던 부분이 있지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 펄프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조금 이제 옆으로 행보를 했던 부분들이 9월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들로 또 낙폭가대를 키웠지만 최근에 펄프 가격 상승과 함께 우리 국내에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런 이제 그 환경에 따른 이런 이제 그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지금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패키지 라든지 그런 이제 재질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무림 SP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그 얼음 이제 아이스크림의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만들어낸 그런 이제 기업으로 해서 급등을 했었던 기업 무림 SP였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카톤팩을 생산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 그 국내 최초로 카톤팩을 생산을 했고 현재 그 카톤팩은 이제 친환경 포장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유나 뭐 주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음료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이제 용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 그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그 일회용품 규제로 해서 지금 오늘 그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였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또 그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그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또 한국 패키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일회용품 규제 소식이 이제 11월 24일부터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주말에 다이소를 갔었는데 다이소 가서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걸 샀었는데 비닐봉투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10월 중순에 갔을 때도 비닐이 있었는데 비닐봉투가 전혀 없이 그 종이백을 이렇게 비닐팩이 있었던 그런 이제 자리에 진열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봉투는 없냐고 물으니까 이제 앞으로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종이백을 판매를 하니까 종이백을 사용을 하세요라는 이제 안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 얘기를 했던 이제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회용품 규제로 인해서 이제 다이소가 미리 이제 시행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알아듣고 또 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기업들마다 지금 이제 일회용품들을 규제를 하고 또 이제 마트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서 유통업종들이 지금 현재 이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나가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플라스틱까지 해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그 종목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뭐 어제 주말에 그런 이제 뭐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제 뭐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거기에 따른 또 수혜주들이 움직일 것은 또 예상은 했습니다만 거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음압병실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걸 테마를 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뭐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뭐 준비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종목들은 뭐 오텍 같은 경우라든지 뭐 몇 종목 뭐 메디아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움직였던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뭐 국가 애도 기간이 또 이렇게 지정이 됐죠. 그래서 5일까지 국가 기간이 또 있고 이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또 뭐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은 좀 설명드리기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까지 뭐 해야 될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종목들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또 이런 분들은 낙폭과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 되는 부분이니까 좋은 그런 내용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 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런 뭐 사고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영 또 뭐 힘들게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뭐 상황들이 거의 뭐 멈춰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들 움직였고 또 뭐 증시 상황도 오늘 아주 좋게 잘 마무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또 힘든 이런 이제 또 가운데에 우리 또 일상에서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또 해야 될 일들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 뭐 또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또 마무리 하셨는데 뭐 5월까지는 마음들이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여러분들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내일 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힘드셨던 마음들 마무리 잘 하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도 일상으로 또 돌아가셔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를 하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